자, 이게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영상 도표,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이 도표만 이해하시면 지금 사전 청약 어느 지역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마스터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포TV입니다. 도표 하나로 사전 청약 대상별 공급 방식, 자격, 당첨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사전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비단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2기 신도시 검단이라든지 파주 운정이라든지 이런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 소규모로 이런 사전 청약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공통대로로 적용되는 그런 룰이고, 이 청약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그리고 궁금증도 나왔기 때문에 Q&A 답변도 한번 보고요. 사전 청약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사전 청약 제도, 그리고 어디서 언제 하냐 이거죠. 자, 일단 여기를 먼저 보세요. 사전 청약제는 본 청약 1, 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이며 2021년 7월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1차예요. 7월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2차, 3차, 4차 여기 월이 나와 있죠. 10월, 3차는 11월, 4차는 12월에 걸쳐서 주택 착공에 맞춰서 진행되던 기존의 분양 시기를 앞당겨서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2021년도에는 4번에 걸쳐서 4차까지 이어지고 22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돼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및 수도권 주요 지역도 사전 청약지구로 지정이 돼서 함께 사전 청약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굉장히 많죠? 수도권에는 이렇게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안에 동작구 수방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1차에서 내가 원하는 사전 청약을 진행할 지역이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 요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차는 인천 계양부터 시작을 하죠. 2차는 남양주 왕숙 2지구부터 시작합니다. 3차는 하남 교산, 4차는 남양주 왕숙 1지구 부천대장 고양 창릉이 있죠. 자, 여기서 이 도표를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자, 검정색은 일반 공급 분양 물량을 얘기하고 파란색은 신혼희망타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죠. 그리고 요거 단위가 1000단위예요. 그러니까 1.1이면 1100세대를 얘기합니다. 11,000세대가 아니에요. 그럼 0.3은 몇 세대죠? 300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지금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1100세대, 진접 1600세대, 복정 1000세대, 신혼희망타운 400세대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사전 청약을 넣을 지역, 여기에 세대수와 시기와 공급 물량을 지금 이 영상, 여기 이 장면에서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전 청약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냐 이거죠. 이 부분 꼭 보세요. 여기 보시면 3기신도시.kr이라고 홈페이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접수자 방문 예약이라는 걸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7월 오픈 예정이라고 나와요. 사전 청약 KR 알림인데요. 이 사전 청약 3기신도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알림이 문자 알림 서비스도 등록을 해 놓으실 수 있으세요. 내가 관심이 있는 지역, 그리고 어떻게 문자를 받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넣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넣어 놓으시면 사전 청약 그 시기에 맞춰서 문자도 오게 되니까 이거 꼭 한번 신청해 놓으시고요. 요거는 좀 중요하죠. 그러면 뭘 공고하냐 이거죠. 우선 공공주택 사업자는 이 사전 청약 접수 10일 전에 주택단지 위치, 건설 호수, 모집 세대수와 계략적인 설계도면, 주택 공급 면적, 추정 분양가, 사전 청약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일시 장소, 당첨자 선정 방법, 일자, 본 청약 일정, 입주 예정 시기, 유의 사항 등을 모두 공고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죠? 추정 분양가예요. 분양가는 확정적으로 아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 분양가로만 알려준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하시죠? 사전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제도와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 거주자 우선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당해 100%로 거의 다 끝나지만 이런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경기도 뭐 파주시 우선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이런 배정 물량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런 배정 물량에 우선 공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주 요건은 언제까지 채우면 되죠? 사전 청약이 아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이거를 만족시켜준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은 이런 우선 공급 요건에 들어가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의 거주 요건이 있어요. 물론 서울도 투기과열지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지 우선 공급 요건에 들어간다. 내가 여기 사전 청약을 넣는 시점과 본 청약 공고일을 여기 공지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21년 11월에 3차다. 근데 본 청약은 22년 11월에 한다. 그러면 이게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사전 청약했을 때. 그러면 그 전에 어느 정도 더 거주했어야 되죠? 1년 정도 더 거주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이 우선 공급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플랜을 잘 짜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 확인하기 무주택자. 이 무주택자는 필수예요. 사전 청약은 그냥 무조건 무주택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주택자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아니면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청약통장이 필요한데, 청약통장은 주택종합저축통장과 청약저축이에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있어요. 근데 이 예금과 부금은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도 안 되고 청약저축통장으로 또 갈아탈 수도 없죠. 청약저축통장에서 예금 부금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역으로 예금 부금이 저축통장으로 전환은 안 된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예금 부금 가지신 분들은 민영주택을 보셔야 되는 거고, 두 개의 청약통장만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제가 말씀드렸죠.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 자, 가장 중요한 소득 자산 요건인데 요 표를 보세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 조금씩 다르죠. 만약에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5구 타입 이런 거 얘기하겠죠.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됩니다. 100% 이하면 이 영상을 멈추시고 여기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 요 금액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의 가구수, 가구원수를 계산하시면 3인이다. 그러면 여길 보시고 4인이다. 여기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비율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대 구성원들을 가구원수를 더한 금액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혼부부는 월 평균 소득 130% 이하인데 맞벌이의 경우에는 140 이하, 생애 최초는 130, 다자녀 120, 노부모 120, 신혼희망타운 130 이하. 자, 요 기준들을 여기서 130, 120 이게 다 똑같은 금액들이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나의 소득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산이란 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재산이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 가액은 3,496만원 이하, 총 자산 기준은 신혼희망타운은 3억 7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액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신차 기준으로 이제 그 차량 가액 조회하는 사이트들이 있죠. 그래서 신차 가격을 조회하시고 1년마다 감가상각으로 이제 노후화가 된다는 거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 신차 가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차를 한 10년 탔다. 그러면은 신차 가격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전 청약의 대상 및 공급 방식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공공분양을 그대로 따라간다. 특공, 기관 추천도 있고 특별 공급도 있고 일반 공급도 있는데 비율이 공공분양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영주택은 이렇게 특공의 비율이 높지 않죠. 하지만 이건 공공분양이고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청약 대상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일반 공급은 15%예요.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0%, 생애 최초 특별공급 25%, 노부모 부양가구 만 65세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 5%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10%인데 미성년자예요. 3명 이상인 경우에 10%의 공급 물량에 지원하시면 되고, 기관 추천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들이 있죠. 기관 추천 물량도 15% 이렇게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물량 배정을 해줍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이게 두 개가 지금 분리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 예비 신혼부부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한부모 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의 종류에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두 가지밖에 없다. 모두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어디를 지원할 거냐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신혼희망타운이 지원이 가능하신 분도 있고 공공분양에 신혼부부 특공을 또 넣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내가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영상 도표,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이 도표만 이해하시면 지금 사전 청약 어느 지역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마스터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신청 자격입니다. 특별공급,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일반 공급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청약 통장을 한번 볼까요? 기관 추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6개월 청약 통장 그리고 납입 기록이 6회차는 넘었어야 돼요. 하지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입주자 저축은 불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관 추천과 장애인 기관 추천은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다자녀 가구는 어떻죠? 청약 저축이나 주택종합저축통장 6개월 6회 이상 납입.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죠? 미성년 자녀가 태아를 포함해서 3명 이상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볼까요? 6개월 6회 이상 동일합니다. 여기서 1순위 2순위 잘 보세요. 예비 신혼부부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죠. 자, 지금 이 공공분양에서 2순위가 된다는 거는 3기 신도시든 사전청약지구는 대부분 인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예비 신혼부부로 당첨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미분양이 났을 경우에, 그리고 지원율이 떨어지는 지역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을 거면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1순위만 설명드릴게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입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도 지원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노부모 부양은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에는 입주자 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노부모 부양은 그냥 일반 공급의 그 당첨 룰을 따르고 일반 공급 1순위 요건도 다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청약과열 지역은 24개월 이상 청약통장과 24회 납부 이상이 되어야 하죠. 요게 1순위 적용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직기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민등록표상에 3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돼요.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투기과열, 청약과열, 조정대상지역, 입주자 저축 24개월 다 이거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24개월, 24회는 넘겨야 되는 거고, 선납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600만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넣으면 돼요. 자, 일반 공급이죠. 이건 당연히 1순위 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24회 이상 2년이 경과돼야 되고요. 여기서 일반 공급 1순위에는 세대주가 청약이 가능하다. 이거 보셔야 되고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가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현재 사전 청약 모집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99%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에 다 충족하셔야 되는 거고, 2순위는 입주자 저축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인데 이거 큰 의미 없다. 이것도 뭐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순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2순위는 넣기는 해봐야겠죠. 자, 자산 요건은 어떻죠? 부동산, 기관 추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적용, 노부모 부양 적용, 생애 최초 적용, 일반 공급 1순위는 신청 주택형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만 적용해요. 그러면 5구 타입 밑으로 다 걸리는 거죠. 그리고 74 타입이라든지 84 타입은 이 자산 요건 보나요? 안 봅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도 안 보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공공분양인데 무주택자다, 그러면 전용 5구 빼고 74나 84 노려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소득 요건도 기관 추천 미적용, 다자녀 적용, 신혼부부 적용, 노부모 적용, 생애 최초 적용, 일반 공급 1순위 적용하지만 5구 타입 이하만 적용한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세대주 요건은 어떻죠? 기관 추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 미적용, 신혼부부 특공 미적용,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노부모 부양 적용, 생애 최초 적용, 일반 공급일 순위는 세대주 반드시 필수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당첨자 결정 방식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기관 추천은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하죠? 특별공급 일자에 특별공급의 기관 추천으로 당첨자가 지원을 하는 건데 이미 기관 추천은 분양가를 지금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해 버립니다. 뭐 군인이면 군인특공 배정표가 있고요. 장애인 특별공급이면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표가 있어서 뭐 경기도청이라든지 서울시청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이미 당첨자 내정자가 결정되고 나서 이 기관에서 선정된 사람들의 리스트를 줍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공급 날짜에 그냥 지원만 하면 100% 당첨이 되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배정표가 있습니다. 배정표에 고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과 자녀공급으로 이번에 나뉘었죠. 이 70% 물량은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에 13점 만점에 가점제로 승부합니다. 점수 높은 순으로 가점제로 승부하고요. 자녀 물량,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다 이 밑에 자녀 공급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30% 물량은 소득 130%와 140% 맞벌이, 이 사람들끼리 그냥 추첨으로 결정한다.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우선 공급 이 소득 요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로 지원할 거 아닙니까? 70% 물량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때는 13점 가점제고, 이러고 나서 떨어지고 나면 전부 다 자녀 물량으로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부모 부양은 일반 공급과 동일해요.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자와 저축 총액이 많은 자인데 그냥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인정금액이 많은 자가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이것도 우선 공급과 자녀 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둘 다 추첨입니다. 그래서 생초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죠. 왜냐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이건 그냥 뽑기입니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소득 요건만 이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생초를 지원하시겠죠. 그래서 신혼부부나 생초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거는 가점제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게 가점이 너무 낮다 그러면 그냥 생초를 지원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자인데 40 이하 지금 보시는 분들 별로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 중에 저축 총액이 많은 자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지금 새로 나온 게 뭐죠?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이랑 똑같죠. 사전청약도 1순위에서 1순위 대상자 요 요건을 맞추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주택 플러스 3년이 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무주택 플러스 3년이 된 사람들을 우선 공급하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저축 총액 인정금액이 많은 자로 승부를 가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 위례라든지 과천의 지정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정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1회차에 최대 10만 원 인정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1년이면은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년을 곱하면 12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되죠? 한 17년, 18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도표만 한번 보고 계속 이거를 그냥 계속 보고 계시면,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공공분양 이번에 3기 신도시등 2기 신도시등 사전청약지구의 사전청약은 요걸로 다 끝난다. 요거만 마스터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Q&A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 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의 신청 당첨, 아예 다른 주택을 사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무주택이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 거주기간 요건, 무주택 요건을 필수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겠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와 분양가의 시세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적용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3번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요거 중요하죠. 자, 답변입니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사전청약할 때 소득 자산 요건 다 충족됐어요. 이러고 나면 끝이란 얘기예요. 또 연봉이 오르거나 자산이 늘어나도 무주택자 요 의무 거주 기간과 무주택 요건만 유지한다면 그냥 본청약 때 이걸 더 이상 보지 않는다. 자, 사전청약 시 본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요? 이거 말씀드렸죠? 요 정보들은 다 추정 분양가까지 다 정보가 제공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요거는 제 유튜브 영상에 많이 말씀드렸죠. 일단 아파트의 공급 요건은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의 100% 우선 공급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파트 분양하는 게 원칙인데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66만 제곱평방미터 뭐 검단 신도시라든지 파주 운정이라든지 뭐 위례라든지 뭐 그런 동탄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서 일어나는 아파트 청약은 서울, 수도권 그리고 그 당의 그 지역, 경기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청약에 다 들어가는 비율입니다. 만약에 서울에 아까 그 하나 있었잖아요. 동작구였나요? 거기는 거의 100% 서울 당해로 끝나겠죠? 하지만 파주 운정의 A20이나 A22블럭 이 GTX 역세권 여기는 경기도나 수도권, 서울, 인천 거주자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전청약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거는 뭐 아니다. 그냥 사전청약을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만 요것만 빼면은 뭐 과한 것이 아니다.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이 이때 적용된다는 거고요. 사전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지금 너무 청약이 열풍되고 있고 젊은 분들이 지금 영끌과 뭐 벼락까지 얘기도 하면서 너무 집에 대한 열풍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면 좀 좋게 얘기해놨죠. 주택 수요를 조기에 해소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너무 과잉되고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서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본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걸렸죠. 8년 걸렸나요? 이번에는 다르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 아까는 1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일에서 12일 전후에 3기 신도시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 서비스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꼭 청약 알림이 서비스 넣어놓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더 추가적인 궁금증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사전청약 시 분양가는 어떻게 제시되나요? 사전청약 시점에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죠. 당연하죠. 이거 택지비랑 부가세 뭐 이런 것들 막 건축비 이런 거 다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된단 말이죠. 착공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정 가격만 공개하고 추후 변동되면 예상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됐는데 포기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습니다. 청약 남용 방지를 위해서 1년 동안 다른 사전청약 참여가 불가능해집니다. 청약 제한이 1년이 걸리게 되고요. 사전청약 당첨자가 향후 타지구에 청약 가능한지 이거 되게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에 속한 자는 타지구 사전청약은 참여가 불가하되 그냥 이런 사전청약 말고 기존에 다른 아파트 살 수도 있고요. 뭐 기존에 구축 아파트 사도 되는 거고 그리고 본청약으로 다른 민영주택 그냥 청약 넣어도 당첨될 수 있는 건데 다음 본청약에서는 사전청약도 참여 가능하고 다른 본청약도 가능하다. 근데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분양권 보유니까 무주택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전청약은 입주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사전청약은 어디서 하나요?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고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 취약자를 위해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거라고 합니다. 자, 자격심사 기준 시점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을 실시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서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딱 하나 거주기간 운선 공급만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전청약에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해서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당첨이 되면 그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본청약 당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요거는 제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딴 집 사면 안 되고 딴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양주택 등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당첨 여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본청약할 때 이 다른 분양주택들을 당첨하면 청약홈에 그 전산자료로 기록이 남잖아요. 분양권이 보유하게 된 건지 이런 거 다 깐깐하게 보겠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정도면은 사전청약은 마스터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세한 것들은 자신이 해당하는 특별공급이나 기간 추천 혹은 일반 공급 그리고 대상 지역 이런 것들을 삼기신도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서 저도 유튜브 채널로 계속 꾸준히 삼기신도시 사전청약에 관련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관련 정보들도 꾸준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셔요.